벌써 10월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군산 뉴스 방송 시간입니다. 한쪽은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들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마스크는 우리들의 육체의 한 부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아무튼 많은 변화된 생활들이 이제는 그러하거니라고 하고 평소에 불편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의 진행을 도와주시고 뉴스들을 취재해 오신 남달리 기자와 오향기 기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확연하게 쌀쌀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달리 기자, 오늘 처음 취재한 뉴스가 무엇인가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원예 농협이 개발한 군산 짬뽕라면이 이른바 대기업 제품도 뚫기 힘들다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 프리미엘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곳 식품 판매장에서는 군산원협이 군산대 등과 함께 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군산 짬뽕라면, 호사뿌가, 군산 불짬뽕 컵면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산 짬뽕라면은 군산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를 이용해 만든 라면으로 속이 편안하고 군산의 짬뽕 맛을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수도권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등 수도권 5대 대형 하나로마트에 입점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성황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프리미엄 관계자는 군산 짬뽕라면은 일반적인 라면이 아닌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지정될 만큼 전라북도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며 군산에서 재배되는 흰찰쌀보리와 국내산 재료로 라면을 만들었기에 군산원예 농협에 입점을 요청했으며 꾸준히 군산 짬뽕라면을 찾는 고객이 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해외 과자 제품이나 국내 굴지의 농특산물 판매가 이뤄지지만 라면이 판매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어서 군산 짬뽕라면의 이번 입성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군산 짬뽕라면이 일반적인 라면 제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건강라면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으로 원협 측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요청으로 인해 입점이 진행되었지만 상품 안정성과 시장성을 고려해 입점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만큼 군산원협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개월의 꼼꼼한 준비 끝에 입점을 성사시켰습니다. 군산원예농협 고객원 조합장은 군산 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소망이 다소나마 이루어져 매우 기쁘고 입점을 위해 노력해준 롯데백화점 식품관 관계자와 군산원협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군산 지역 농가 소득 보전은 물론 군산과 전라북도의 홍보를 위해 열심히 연구 개발에 주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군산 특산물인 대한농협의 흰찰쌀보리가 함께 입점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군산 짬뽕라면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되고 흰찰쌀보리가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하게 됨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산시도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원협은 향후 롯데백화점 판매량 등을 지켜본 후 롯데백화점 본점 및 노원점 등에도 입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원예농협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협 창립 제59년 기념 표창 전수식에서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총화상을 군산 관내 농협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총화상 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500만 원은 군산원협 임직원과 조합원에게 군산 불짬뽕 컵면을 한 박스씩 모두 지급하여 총화상 수상의 영광을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박성일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군산 짬뽕라면 등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수출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큰 성과에 거둔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농협중앙회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농협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총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원협 고객원 조합장은 농축협 최고 이상의 총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이는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사랑과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앞으로도 농민조합원들의 소득 증대 및 건전 경영을 통해 농민이 행복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남달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군산 짬뽕라면의 맛은 정말 좋습니다. 또한 찰보리로 만들어 건강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군산도 홍보되고 짬뽕라면도 많이 팔렸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오향기 기자 차례인데 오향기 기자, 어떤 뉴스를 취재해 오셨나요? 취재한 뉴스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 군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산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외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군산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예, 군산 시민으로서 오향기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의 군산 소개입니까? 예, 오늘은 군산 관광지에 대해 여러 차례를 거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군산 근대화 거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개항의 역사를 보려면 군산만한 곳이 없죠. 다른 도시들보다 당시의 생활상이나 건축물들을 관광할 수 있게 인프라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군산 근대화거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산 근대화거리는 검색을 해도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난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을 검색해서 가시면 넓은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과거 골목과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과거 군산세관, 조선은행, 근대건축관, 미술관 등 각종 시설물들과 걷기 좋은 골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망로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줄 서서 사진 찍어야 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려서 관광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평일에 오시면 널널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장미 공연장은 아름다운 이름과는 다르게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개항 당시 쌀 수탈을 위해 임시로 보관하던 창고를 장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를 다목적 공연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겉모습만 구경하는 건 무료 개방되고 있고 자유롭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입장은 공연이 있는 날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깥 정원에서도 군산을 배경으로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군산 근대화거리에 있는 2층짜리 미즈커피는 1930년대 건축되어 무역회사로 사용됐었는데 2012년도에 2층 건물을 커피집으로 개조해서 사용 중이다라고 합니다. 골목 걷다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들리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멋지고 깔끔하게 꾸며놓은 거리지만 1945년 해방 전까지는 이 거리 주변은 쌀 수탈의 거점으로 사용됐었고 연계된 무역회사와 여러 근대시대풍의 상가들이 들어서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과거 개항 시기의 군산 근대화거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대로 보존해 관광 상품화 시켰기 때문에 군산 관광지 중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곳곳에 광장도 넓고 나무와 잘 어우러진 녹지 및 공원도 잘 돼 있어서 걷기도 좋은 길입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매우 번잡하고 각종 행사도 열리는 곳인데 지금은 시기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인기 관광지다 보니 계속해서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군산 근대화거리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유료 관광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흐린 날을 만난다면 실내에서 구경할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대역사박물관, 구조선은행, 근대건축관, 미술관 등인데 이 모든 시설물들이 근대화거리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 대중교통 여행자 입장에서도 대표 볼거리들을 한 동네에서 모두 구경할 수 있고 대전 간 이동 시간도 단축되고 도시의 주요 거점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또 이처럼 실내 볼거리들이 많아서 여행 중 비 오는 날을 만난다면 비도 피하면서 실내에서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군산 근대문화거리 외부에서는 거리 풍경과 당시의 주요 건축물들을 보았다면 박물관 내 근대생활관에서는 미니어처로 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감성적인 거리 풍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크기는 작아도 구석구석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테마를 배치해놔서 구경거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따로 안내하는 직원이나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관람 동선 따라 자유롭게 다니면서 마음껏 사진 찍고
오래 머물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여유롭게 사진 찍긴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포토스팟 앞에서 사진 찍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 분씩 찍고 그래야 되는 점이 조금은 불편한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군산 근대화 거리의 풍경이 모두 설명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느 곳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개항이 빨랐던 도시지만 그 이유와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고 한편으로 슬픈 역사 스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날이나 비 오는 날 와보면 좋을 듯한 실내, 또한 거리의 풍경들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군산 근대화거리 주차장을 기준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있으므로 1시간에서 2시간 도보 코스로 묶어 여행하기 좋은 군산 근대화 거리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오향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군산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욱 더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군산으로 관광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 차례인데 이번에는 어떤 뉴스인가요? 남달리 기자. 네, 이번 뉴스는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청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부문 직무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분야 취업 희망자를 위한 포토샵 기본 과정과 컴퓨터 사고력 향상을 위한 코딩 기초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포토샵 기본 과정은 디자인 분야 취업의 일환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디자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수료 후 최근 수요가 많은 웹 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디자인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오는 23일까지 15명을 모집하며 교육기간 6일부터 30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군산 준캐드학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코딩 기초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재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여 관내 구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했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방과 후교사 등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며 이 과정의 교육기간은 15명 대상,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잼 컴퓨터 학원에서 진행하며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 수료 후에는 개별 취업 상담을 통한 취업 알선 및 입사 지원서,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구직자는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63-450-1306이나 1308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보도는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관내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이런 교육으로 능력들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오향기 기자 차례인데 이번에는 어떤 뉴스인가요? 오향기 기자. 네, 이번에 취재한 뉴스는 군산의료원의 원장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 전주시보건 소장이었던 김경숙 씨를 군산의료원자에 내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풍부한 병의원 근무 경험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해 공석인 군산의료원장에 김경숙 여 59세 전 전주시보건 소장이 내정됐었다고 합니다. 도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병의원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일선 보건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김 보건소장을 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내정자는 오랜 기간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험과 11년 8개월 동안 전주시 보건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우수사업을 발굴한 성과가 있고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으로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을 직접 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향후 군산의료원을 보다 나은 공공보건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확고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원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인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도는 전임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8월 말 사직함에 따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군산의료원 원장 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했으며 10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를 심사 2명을 결정해 임명권자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경숙 내정자는 전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군산의료원장으로 내정되었다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산의료원에 오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인데 남달리 기자. 다음 취재한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뉴스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산시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174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이며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차 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보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남달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의 실직, 폐업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뉴스가 될 취재한 기사는 오향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오향기 기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새만금개발공사의 하반기 직원 채용에 관한 뉴스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하반기 직원 채용에 관한 공고를 내고 장애인 보훈 대상자 2명을 포함한 모두 7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분야별 경력직 대외협력 1명, 전문직 변호사 1명, 신입직 행정기술정보화 5명 등 모두 7명입니다. 특히 이번 신입직 채용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1명, 보훈 대상자 1명에 대해 제한경쟁 채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으며 12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면접에서 지원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팔문 사장은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신속한 새만금 사업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과정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별도 고사장 운영 등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sdc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있는 기사를 발췌해 간략하게 새만금개발청 직원 모집 공고에 대한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향기 기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뉴스를 마칠 때마다 아쉽고 조금 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보도를 했으면 하는 안타깝고 미련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든 군산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잊지 말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도 될 수 있는 한
피하시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만 남의 건강도 나로 인하여 망가지지 않도록 코로나19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짬뽕. 군산엔 짬뽕이 유명하죠? 군산에서 키운 찰보리가 들어있어. 면발은 쫄깃하고 고소한 맛까지.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안합니다. 이젠 줄 서지 않고 집에서 즐기세요. 군산 짬뽕.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